나 지난번 수련회 때 본 친구도 있겠죠? 아무튼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갑고, 저는 딸만 둘입니다. 고2, 중3. 딸들이지만 원래는 이제 동성애, 딸이면은 엄마가, 또 아들이면 아빠가 성교육을 하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제 전공이다 보니까 딸들을 제가 성교육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이제 생활 성교육이라고 해서 36개월, 여러분들 36개월이면은 사실은 목욕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씻겨주지 않고 스스로 씻는 것부터, 그 다음에 목욕탕에서 이제 나올 때, 화장실에서 나올 때 이미 속옷을 입고 나오는 이런 생활 성교육부터 받아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자기 신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배우게 되고, 중학교 올라가면은 좀 더 명확한 이성에 대한 인식까지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실 직접적인 질문을 받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얘기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원래 이제 성교육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교육이 있어요. 저는 사실 세상적 성교육을 많이 하러 가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여러분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듣는 성교육은 기독교적 성교육이에요. 저도 이제 두 딸이 다 대안학교를 다녀요. 전인 기독학교라고,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갔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와요, 집에. 그렇게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해요, 기숙학교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기숙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거기서 교육도 또 받고 또 돌아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의지하고 상관없이 성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언제부터 나오냐, 얼마나 나오느냐, 또 나오는데 그게 몇 시에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나한테 오는 영향이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적용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중학교 올라가서 적용 시작하고, 또 몽정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축축해졌다 해가지고 일어나 보면 이제 사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저녁에 자다가 나오는 거는 몽정이라 그러고, 낮에 이렇게 뛰다가 뭐 운동하다가 철봉하다가 이제 사출되기도 해요. 그거는 유정이라 그래요. 웃겨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낯설긴 하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개인적으로 나누는 성이 있는데, 그런 성은 사실 조절할 수 있거나 기준이 없이 그냥 막 사용하는 그런 성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성교육을 정확하고 기준을 가지고 한 번씩 배우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이거는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일, 또 이거는 절대로 친구들은 사용하지만 나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용어 혹은 이야기, 어떤 거는 친구들도 나도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부해야 되는 성에 대한 개념, 이것들을 이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오늘 나가서 끊어내야 될 것과, 아니면 지켜야 될 것과, 아니면 사용해도 되는, 자연스럽게 여겨도 되는 것들을 나눠서 인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았으면 참 더 재밌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교육안에서 쓰는 용어들은 아무래도 우리 신체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놀랄 수도 있겠죠. 놀랄 예정인가요?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신체의 용어를 가르쳐 줄 때 좀 놀라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친구들 사이에는 편안하게 그 용어를 이제 친구들이 했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용어랑 그냥 개념으로 썼던 용어랑 이게 뜻이 뭔지 알고 아빠한테 배우고 이제 그게 그 뜻이야? 라고 했을 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여러분들 성에 대해서 미리 하나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욕 있죠, 욕.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욕, 친구들 보면 욕을 쓰잖아요. 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욕의 80%가 다 성과 관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 가면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욕이 뭔가요? 괜찮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수련회 때 부모님들이 같이 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끼리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알게 모르게 불편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답변을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사실 얼마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답변을 주세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뭔가요? 욕이. 그 용어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아나요? 모르죠. 맞아요. 저희 딸도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친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욕이 뭐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발음해봐 하니까 왜냐하면은 아빠한테 그런 용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이 용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걔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그 뜻을 알아야지 아빠가 알려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하게 배우면은 이거는 친구는 사용해도 나는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변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씨발이라는 단어예요. 어색하죠, 맞죠?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씹하다라는 동사로 나올 거예요. 근데 씹하다라는 동사는 또 무슨 뜻으로 나오냐?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다는 뜻이에요. 성관계하다. 그런데 어떤 여성과 어떤 남성이 성관계하다는 뜻이냐면은 엄마와 아들이, 아빠와 딸이 성관계하다는 뜻이 씹하다는 뜻이고, 이 씹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씨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거 뜻을 알고 나니까 앞으로 이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친구한테 듣는 것도 이거는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친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하면은 그거는 우리 부모를 욕하는 거고, 내가 화가 났다고 그 얘기 했다고 나도 같이 쓰면은 부모하고 친구를 같이 욕하는 거예요. 약간 충격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뜻을 알고 나면은 이거는 듣지도 말아야 되고 사용하지도 말아야 되고, 내 머릿속에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해도 내가 그냥 이걸 떠올려도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들어봤어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형제들을 다 불러서 그 한 아이가 만약에 둘째다, 그럼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되면은 윗아이하고 이렇게 줄을 세워서 교육을 시작해요. 어떤 교육부터 시작하냐면은 말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부터 이제 훈련하는데, 첫째한테,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욕을 해보라 그래요. 전화 왔어요? 전화 왔을게. 이제 천천히 차분히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자녀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첫째한테 시켜요. 둘째 보고 욕하라고. 여러분, 어이가 없죠, 욕하라는 말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욕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쓰는 이런 용어들은 입으로 내뱉으면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건강하게 쓰는 사람, 말을 욕과 관련된 쓰는 사람, 말을 성적인 용어를 쓰면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바로 떠올린다라는 것을 이게 생리학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선은 유대인들이 하는 문화적으로 설명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걸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렇게 성적인 용어나 또 욕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첫째한테 시켜요. 동생 보고 욕하라고. 그러면 첫째가 동생을 보고 씨발 그래요. 당황스럽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큰
바위 모양의 스폰지를 들고 와요. 와가지고 욕을 한 첫째 아이 입 앞에 가서 바위 모양의 스폰지를 이렇게 갖다 대서 이거를 둘째한테 끌고 가요. 그리고 둘째 머리에 꽝 쳐요. 계속 쳐요. 그럼 둘째가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는데 계속 맞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부모가 피하라고. 상대방이 욕을 하면 그 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바위 모양처럼 눈에 보이는 거라고. 이게 나한테 도달했을 때 이걸 피해야 돼요. 눈을 감거나 안 보거나 이걸 회피를 하면은 이 바위 모양의 언어가 다시 너한테 안 가고 상대방, 욕을 한 사람한테 그대로 다시 향하게 하는 거를 그대로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하는 욕조차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옳은 겁니다. 친구들이 욕을 했다고 나한테 했으니까 나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나도 같이 했다. 그거는 같이 그 욕을 머릿속에 내가 떠올리고 나한테 바위 모양의 큰 부정적인 언어를 내 머리에 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두 번째, 생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왼쪽 눈썹 끝 위를 여기 만져보세요. 이렇게 왼쪽 눈썹 끝 위, 여기 왼쪽 눈썹 끝 위, 여기. 뭐라고? 왼쪽 눈썹이 없다고요? 왼쪽 눈썹 있어야 돼요. 왼쪽 눈썹 끝 위,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세요. 자, 눈썹이 안 느껴진다고요? 느껴져야 돼요. 자, 여기.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를 꽉 부딪혔어, 사고 나서. 그러면 여기 지금 만지고 있는 뇌 안쪽이 손상이 되면은 잘 하던 기능이 갑자기 오작동이 나요. 아예 못하는 게 있어요. 여기 다치면 뭘 못할까요, 사람은? 뭐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뭐라고? 근데 되게 분위기를 잘 읽네. 지금 이제 말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 못한다. 여기 잘했어요. 그러면 왼쪽 귀 위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를 꽉 부딪혔어요. 여기 왼쪽 귀 위. 여기를 다치면 뭘 못해요? 자, 앞에 지금 만졌던 앞쪽을 만지면은 말을 못해요, 실제로. 그런데 왼쪽 귀 위를 만지면, 여기를 다치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왼쪽 귀 오른쪽에서 듣긴 듣는데 이 소리는 파동인데 이게 파동이 신경전달 물질로 바뀌어가지고 왼쪽 귀 위로 모여요. 그래서 이 언어는 여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는 영역은 왼쪽 귀 위에 있어요. 여기다 그려줄게요. 이렇게 뇌가 있으면은 요 부위를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있어요. 그리고 입이 있는데 원래 진짜 잘 그리는데 대충 그린 거야, 알겠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아니 말을 하는 거는 입이 하는 거 아니냐, 말을 하는 건 입이 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뭔가가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으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고 났을 때 입을 꽉 다치면 말을 못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입을 이렇게 꽉 다치면은 그냥 아파요. 입을 다치면 그냥 입은 아파요. 입을 못 하진 않아요. 아프다는 말도 하고 또 회복되면 다시 말을 할 수 있는데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만드는 신경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신경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관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다치면 말 못해서 사람이 죽어요, 실제로. 여기 다쳐서 이 말 못하는 기능, 이거를 누가 찾았냐? 프랑스 의사 브로카라는 사람이 찾았어요. 브로카. 뭐라고?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진도가 없어요, 알겠죠? 왜 진도가 빠르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게 학교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되게 많은데 심리학이라는 과목은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교과서 자체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에는 심리학이라는 책 자체가 국정교과서가 있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요, 또. 왜냐하면 수능에 안 나와서 그래요. 두 번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가 교육부에서 다 지정돼 있는데 성교육 책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건책의 아주 일부 파트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시리즈로 사실은 제대로 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도 이거를 받았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빠른 속도로라도 좀 얘기를 하려 하니까 좀 빠르면, 혹시 빠른 거하고 상관없이 이해를 했냐 못했냐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손을 들고 있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알겠어요? 이해 안 돼요? 뭐가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손 들라는 얘기. 알겠죠?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됐을 때 손 들어야 돼요. 잘했어요. 자, 여기 이제 윗부분을 알면 이제 우리 아랫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성이라는 거는 윗부분도 성이 달라요. 여성과 남성의 성이 다른 게 뇌 안에도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쪽에 아래쪽에 음경 음순의 성 부분의 차이점, 성에 대한 거 이런 것만 듣는데 이 윗부분도 다르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생김새. 생김새가 왜 다르냐? 그럼 생김새가 다른 이유는 엄마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생김새가 부드러워요. 여성 호르몬이 혹시 뭔지 알아요? 오,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은 뭘 만드냐 하면은 얘는 지방을 형성해요. 우리 몸에 지방. 여러분, 지방이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오, 맞아요. 여성 호르몬 때문에 여성들이 훨씬 지방률이 높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여성하고 데이트할 때 추운 날 옷을 누가 벗어줘요? 남자가 여성한테 벗어줘?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사실. 남자가 더 추워요, 사실. 남자가 더 추워. 그래서 그런데 남자가, 내가 이렇게 뭐 만약에 저희 첫째 딸이 아연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아연아, 내가 남자니까 벗어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때문에 네가 사실 지방률이 더 높아. 그래서 너보다 내가 더 추위를 많이 타니까 추운 날 남자가 벗어주는 생각을 없애야 돼. 그래서 너한테 벗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는 이제 손절하는 게 가장 좋고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죠? 이해돼요? 근데 이제 질문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가 있냐, 이런 호르몬 하나로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학생들 이렇게 왼쪽으로 빼고 남학생 빼면은, 남학생은 남자 호르몬이 나와요. 남자 호르몬 이름은 뭐죠? 테스토스테론. 맞아요.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에 구성하는 핵심 구성하는 대상이 뭘까요? 뭘 구성할까요, 우리 몸에서? 맞아요. 뼈. 누구예요, 뼈? 막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막 얘기하면서 걸려드는 것도 있긴 한데 잘했어요. 뼈.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아빠는 엄마보다 가장 큰 차이점이, 아빠는 어때요? 강해 보이죠? 그 이유가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되게 이게 통통하고, 우리 아빠가 이게 좀 이렇게, 아빠 우리 되게 부드러운 분들도 있죠. 그런 분은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이 나오는데 우리 아빠가 되게 이렇게 살이 쪘다, 만약에. 그리고 우리 아빠 되게 부드러운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는 남성 호르몬도 나오지만 여성 호르몬도 되게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 엄마가 되게 거칠게 생기신 분 있죠. 우리 엄마가 되게 이렇게 통뼈다, 우리 엄마 되게 이렇게 말투도 거칠고 생김새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뼈가 굵으신 분 있죠. 그런 여성분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여성이라고 여성 호르몬이 계속 많이 나오지 않고, 여성이지만 거친 말을 많이 쓰고 욕을 많이 하고 또 욕을 많이 한 걸 듣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여성한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칠어집니다. 그걸로 신체적으로도 하나 바로 알려드릴게요. 실제 병원에 오면 요 검사를 해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엄지, 검지할 때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 두 번째 손가락, 검지손가락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어요.
난소와 관련이 있어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은 여성 호르몬 손가락이다라고 불러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여성들은 여기가 기준이에요. 자, 중지 옆에 있는 약지, 요 네 번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자, 이 네 번째 손가락은 테스토스테론 정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손을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나를 보려보세요. 이때 검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혹은 두 번째 손가락이 길면 실제로 되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여성은 두 번째 손가락이 길거나 비슷하거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여성인데 여잔데 저는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길어요. 그러면 여성. 그럴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테토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 기준 없이 쓰는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로도 알 수 있죠. 자, 남성들은 두 번째 손가락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긴 게 정상인데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박수 두 번 시작. 너무 죄송한데 지난번 수련회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막 했다가 저도 빨리 하고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재밌게도 하고 싶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정보 전달만 하고 가야 되는, 또 끝나고 저녁에 부모님 또 하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발 얘기 좀 하지 말고 집중 좀 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성,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보더라도 이게 호르몬에 의해서 엄마의 여성으로서의 성호르몬과 아빠로서의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도 달라요. 이것도. 그리고 나이대마다도 달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동생 중에 유치원 만약에 정말 어린 동생이 있어. 근데 유치원생이 언니 나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유치원생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 손 잡아? 남자친구 손 잡아? 우리 손 잡아. 니들 뽀뽀도 해? 뽀뽀해. 어디 뽀뽀했어? 물어보겠죠. 어디 뽀뽀했어? 볼 뽀뽀했어. 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만약에 6살, 7살이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게 왜 우리가 정상으로 여겨요? 그 친구들은 그거를 성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성 호르몬이 나와서 성이라는 것을 알고 얘들이 손을 잡고 뽀뽀해요? 아니면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예쁘게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용어만 하나 바꿀게요. 너 그 남자친구하고 키스해? 이런 표현을 6살, 7살 애가 이렇게 언니, 오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이대에 따라서 나오는 호르몬 양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거를 허용할 거며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일 건지를 기준을 오늘 꼭 가져야 돼요. 박수 두 번 시작.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 한 명도 이걸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혹시 친구가 장난치면은 여기 집중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고 어떤 얘기까지 써야 되는지 사실은 난감하지만은 지금 고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고등학교하고 지금 중학교하고 이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성교육 이 편람안도 다르거든요. 용어도 다른데 좀 고민했는데 지금 초등학생까지 있어가지고 더 혼란스럽긴 해요. 초등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2학년, 3학년, 4학년 없어요. 5학년 한 명, 6학년. 초등학교 없어요. 초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는 없어요? 초등학교는 아예 없어요? 다행이네.
자, 여기서 이제 호르몬 얘기가 나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우리 자위라는 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말고 또 거부감 오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얘기하면은 포경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성교육할 때는 좀 진지한 부분도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성은 진지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 포경 수술했다.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 아직 안 했다. 이게 남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이 너무 이제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미리 얘기 드릴게요. 귀두 부분 파트에 내가 소변을 볼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당겼을 때 귀두 부분이 잘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이제 자포라 그러는데, 내가 스스로 당겼을 때 이게 잘 까집니다. 그래서 귀두가 나와서 소변 볼 때 저는 이렇게 닿거나 소변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이게 계속 자포가 되면은 스스로가 이렇게 잘 귀두 부분이 잘 이렇게 보여서 소변 보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렇게 몸을 샤워할 때 앞부분에 잘 씻어줍니다 하면은 사실은 포경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최대한 당겨도 귀두 부분이 다 안 나옵니다. 제가 최대한 그림을 이제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안 보여주고 싶은데,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릴게요. 알겠죠? 보고 이렇게. 사실 시각적인 부분이 여러분한테 좋은 도움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거 다 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머리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개 감각 중에 80% 신경이 전부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시각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그냥 내 생각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매일 핸드폰을 본다면은 핸드폰을 본 그 시각적 정보가 다 여러분들 생각을 그냥 지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좀 예민할 수 있거나,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만든 신체이긴 한데 우리는 이걸 너무 이렇게 감추는 걸로만 배워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귀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귀라는 게 여러분 거북이 모양을 닮았다 해서 이제 귀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끝까지 안 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포라는 게 되면은 포경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매일 아침하고 저녁에는 그래도 씻어주는 것. 이게 어디까지 씻어야 되냐? 최대한 당겨서 앞부분에, 귀두 부분에, 이게 우리 몸에는 머리에도 기름이 나고 피부에도 기름기가 생기는데 귀두 부분도 기름기가 생겨요. 근데 그 기름기가 소변을 누다가 만약에 닿잖아요. 그러면 기름기랑 소변이 만났을 때 요게 이제 균이 증식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아침에 소변을 놓는데 한 오후쯤 점심 먹고 내가 소변으로 갔는데 내 음경에서 이렇게 팬티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는 사실은 그 균이 많이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포경 수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자포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아침 점심으로 제가 매일 이걸 닦아주고 씻어주고 하는 걸 저는 귀찮아요 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돌아와서 이제 하나씩 여기 화면 잠깐 다시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제 하나씩 넘기면서 떠나는 얘기할게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 죄송해요. 제가 갖고 있죠. 제가 넘길게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에는 좀 적나요. 저도 밖에 나가면은 특히 이제 성에 관련된 피해 당한 입장, 그 다음에 가해자들이 어떤 심리에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친구들도 구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friends, 우리가 친구라고 하는 friends랑 classmate, 그냥 반 친구랑 나랑 친한 친구랑 이 두 개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구분해야 돼요. 그냥 반 친구들이라고 해서 반 친구들하고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주는 모든 언어나 감정이나 행동을 내가 그냥 그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구별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가 있어요. 크리스찬 친구를 우리가 막 외면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주는 잘못된 그런 영향은 내가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언어,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감정, 네 번째 행동입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욕 82% 이상이 다 뭐 관련됐다 그랬어요? 성과 관련돼 있죠. 욕. 절대로 욕 쓰는 친구들하고는 반응도 하지 마라, 대꾸도 하지 마라. 두 번째, 생각은 어떻게 해요? 생각은 표정으로 보통 많이 드러납니다. 자, 저 보세요.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성교육을 가면은 친구들이 애기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가 있고, 교수님,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어요. 자, 다시 할게요. 애기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애기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자, 다시 제 애기 어떻게 만들어져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표정이 얘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맞아요. 보세요. 이게 어떤 표정으로 나한테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이거를 웃고, 이걸 정말로 재밌어서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비웃으면서 질문하는 건지 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정을 봤을 때 얘는 건강한 표정이 없어. 대화를 할 때 건강하게 표정을 짓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생각 자체가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친구하고 계속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생각도 정확하게 물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언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 언어에는 정확하게 여기 근육에 붙어 있는 신경이 그대로 직선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요 앞에 바로 생각이 그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가 내 생각을 봐도 바로 이게 초 단위가 아니에요. 1초, 2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초를 100분율로 나눠가지고 다시 100분의 1로 신경은 올라가요. 여러분들 담배 피면 담배 니코틴이 머리로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담배 한 대, 자 보세요. 밖에 나가면 담배 피는 사람들 많죠? 그럼 담배를 딱 피면은 이 담배 안에 있는 니코틴이 자 여기 인두 후두를 통해서 여기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와가지고 폐포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머리로 올라가는데, 혈관을 타고 머리로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뭐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은데 담배를 피면 이게 7초가 걸려요. 7초. 네, 담배는 폐의 폐포에서 혈관을 타고 쫙 머리까지 올라가는데 7초가 걸립니다. 그런데 담배도 7초가 엄청 빠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내가 말을 친구하고 주고받으면서 바로 내 머릿속에 이걸 결정하는 거는 0.01초예요, 사실. 내뱉으면서 그냥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 자, 야동이 뭘 줄임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은 우리 아들, 딸이 야구 동영상이라고 대답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지만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안 볼 수가 없고 지금 시대에는 그냥 너무 많이 타인의 몸을, 벗은 몸을 보도록 시각적인 그런 노출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막지 못하는 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작년 12월 10일부로 호주는
몇 살까지는 아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까? SNS 아예 카톡 이런 거 아예 못 쓰게 하는 나라가 몇 살까지예요? 호주는 중3까지 못 써요. 태어나서 중3까지 이제 아예 사용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호주에서 인터넷이 광케이블이 깔리면서 제가 그 생명의 전화팀이라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막아주는 생명의 전화팀이라고 상담사분들 제가 슈퍼비전하러 이제 갔었어요. 매년 1월 달쯤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호주를 가면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호주는 카톡이 안 돼. 그만큼 인터넷 자체가 안 되는 나라였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됐는데. 그래서 호주 가면은 제일 불편했던 게 인터넷이 안 되는 게. 그런데 장점이 뭐냐? 호주에 인터넷이 안 되던 그 시절에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너무 순수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호주가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엄청나게 호주 전역에 인터넷이 다 깔리면서 제일 많이 는 게 뭐냐면 살인. 두 번째 늘어난 게 뭐냐면 성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이런 언어, 생각, 요게 1차가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과 관련된 게 아닌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따가 성과 관련된 얘기도 할게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친구들을 매일 소식 듣고 또 이 친구들 또 상담해야 되고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또래 친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게임을 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게임을 하다가 게임만 하면 되는데 상대방하고 계속 이름을 주고받고 또 사진까지 주고받고 또 어디 사냐는 이런 정보를 막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그 뽀샵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완전 자기 사진을 예쁘게 완전 제가 봤을 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그 상대방 오빠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나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쪽도 완전 이제 바꿔가지고 보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사귀자 해가지고 오케이 해서 1일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그 오빠가 대학교 올라가면서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너랑 게임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오빠 내가 용돈 줄게 매일. 그러니까 그 알바하지 말고 나랑 그냥 계속 게임해. 그리고 나랑 계속 온라인으로 사귀자.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매일 보냈어요. 하루에 뭐 10,000원, 30,000원, 50,000원, 많을 때는 엄마 지갑에 100,000원 정도도 보내고 했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엄마가 핸드폰을 보고 핸드폰으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1,500만 원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자애를 잡았어요. 잡아서 봤는데 여자였어요.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약한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흔히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서 뭘 지금 머릿속에 딱 넣어야 돼. 우리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 여기는 문제가 없는 친구들만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 그리고 내가 어떤 갈등이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도 오늘부터 끊고 정확하게 회복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그 친구의 성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어요. 그래서 뒷담화를 해서 이런 모욕감을 줬어. 근데 이걸 알게 됐어. 이때 만약에 학폭만 열리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소송이 이루어졌어. 그럼 만약에 내가 가해를 했다. 친구에 대해서 내가 외모나 몸이나 어떤 부위에 대해서 내가 험담을 했어. 성에 대해서 험담을 했어. 근데 이게 걸려가지고 소송이 되면은
여러분들 나이하고 상관없이 벌금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될까요? 나는 뒤에서 성과 관련된 용어만 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자, 이제 말이 아니라 글로 가볼게요. 그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만 아는 이런 채팅방들이 많죠. 거기에서 글로 썼어. 그 친구의 신체에 대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글로 썼어. 내가 험담을 했어. 글로. 말이 아니라 글로 갔어. 그러면 얼마의 소송이 걸려서 내가 내야 될까요? 최소가 2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그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을 글로 글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엄청나게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최근에는 이게 말로나 글로 써가지고 이게 실제로 학교에 기록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 요즘에는 대학교에 진학을 가능하여 불가능해요? 맞아, 이제 불가능해요. 이게 학폭에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관련된 것을 말을 했거나 쓰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학폭에서 내가 가해자로 이제 기록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학교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이거를 내가 미리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다. 아시겠죠? 돌아와서 여기 이제 감정 행동 부분도 이제 지금부터는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왜 감정 통제가 안 되냐? 성 호르몬이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내가 그냥 바로 빨리 끊어낼 수 있거나, 아유, 생각하지 말자, 왜 저런 생각 날까? 이렇게 이게 왜 안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감정을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 뇌하수체라는 영역이 있어요. 진도가 또 너무 빠르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그려주는데, 이렇게 뇌가 있으면은 가운데 시상이라는 게 있고 여기 시상 하부가 있고 여기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걸 확대를 하면 이렇게 요거는 고환이 아닙니다. 또 고환 얘기하면 또 막 웃고 싶죠.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빠도 고환이 있고 남동생 오빠도 있고 다 하나님이 우리 만든 신체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고환은 만약에 고환이다. 고환이라고 보면은 왼쪽 오른쪽의 고환의 크기가 다른 거 아세요? 왜 달라요? 뭐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고환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우선은 서로 부딪히면, 똑같은 크기로 부딪히면 이게 사실은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다 신체적으로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자,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이 혹시 같은 사람 있어요? 저는 완전 똑같습니다 하는 분 있어요? 저희 딸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첫째가. 근데 맨날 아빠 이쪽으로 찍어야 돼. 맨날 교회에서 뭘 하면은 첼로 담당이에요. 첼로를 담당하는데 항상 얘는 오른쪽으로 찍으라는 거예요. 왜? 왼쪽이 자기는 좀 잘 안 나온대, 사진이.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인 줄 아세요? 사람은 왼쪽과 오른쪽이 크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왼쪽 콧구멍, 오른쪽 콧구멍 크기도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내가 감기에 걸릴 때 양쪽 콧구멍 다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숨을 쉴 때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쉬었다가 이게 이동이 돼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또 숨을 넘어가서 쉬고 이렇게 바뀌어요, 다. 그리고 만약 테니스 선수를 보면은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내가 오른손잡이면은 오른손잡이 손과 왼손은 길이가 거의 3cm 이상 차이 나는 거 아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다 처음 들어요? 여러분들 왼쪽에 혹시 신경이 반대 오른쪽 신경으로 머리로 넘어가고 오른쪽 신경이 왼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왼쪽 오른쪽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고환도 왼쪽 오른쪽 크기가 다른데 그 크기가 다른 고환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서로 부딪혀서 이게 손상되지 말라고 크기가 다릅니다. 그럼 크기가 다른 것도 문제인데 고환을 감싸고 있는 여기 피질, 껍질, 여기 이제 주름이 많은데 요 주름이 여기 Y존, 서해부라 그러는데 여기가 이렇게 팬티로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습하다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물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기가 생긴다라는 거는 여기가 곰팡이가 낄 여기에 그 균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들, 오빠, 남동생들 보면은 우리 심지어 아빠 TV 보다 보면은 손을 이렇게 놓고 한 번씩 이렇게 만지거나 당기는 어떤 이런 손짓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딸들 입장에서 아빠는 왜 손을 왜 팬티에 넣지? 이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희 딸들은 하지마 이러던데. 근데 이게 왜 하냐, 이제 요거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당겨줘야 돼요. 당겨주면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좀 습해가지고 잠깐 이렇게 위치를 바꾸거나 잠깐 들어주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습한 부분을 조금 더 공기를 통하게 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하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니까 너무 이거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시겠죠? 딸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도 너무 자주는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아빠 너무 자주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딸들 얘기를 할까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성호르몬은 여기는 후엽이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모유 먹었을 때 모유를 내게 하거나 또 엄마 모유 먹으면서 우리 엄마 나 믿어요라고 신뢰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요 뒤에서 나와요. 그런데 성호르몬, 여러분, 성호르몬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탁 유발되면은 쫙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성은 이제 월경을 하게 하고 남성은 이렇게 성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이제 몽정이나 유정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장 나면은, 머리가 고장 나면은 월경도 안 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몽정 유정도 안 돼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제 나이가 되었을 때,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지금은 5학년 정도까지도 이제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5학년 전에 만약에 월경을 하게 초경을 시작하고 또 몽정 유정을 하면 요거는 성조숙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들이 언제 시작했는지 다 알죠? 저희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대부분 저한테 질문 주는 거는 자기가 처음에 이런 교육을 안 받고 나면 갑자기 피덩이가 나오니까 이런 질문한 친구도 있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놓았는지 착각했다고. 너무 피덩이가 이게 좀 나오니까 자기가 애 놓은 거라고 착각한 친구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어쨌든 이게 내가 매달마다 월경을 하고 또 몽정 유정을 하는데 요걸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정상적인 뇌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증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요. 자, 남성 같은 경우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일 지금 이제 적나라하게 궁금한 게, 혹시 만약에 이제 성호르몬이 올라와서 저녁이 아니라 이 낮에 내가 성욕구가 올라왔는데 이때는 어떻게 제가 해야 되나요? 뭐 매일 해도 되나요? 뭐 몇 회가 올바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질문이 많아요. 궁금해요? 대답하기 그렇죠. 궁금은 한데 이제 이거는 이제 논문에 정해져 있는 거 얘기할게요. 매일 한다고 문제가 오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신경이나 뇌를 몰랐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냐? 심지어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매일 하면 뼈 삭는다. 뼈가 삭는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매일 하면은 키가 안 큰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선은
어느 횟수가 그래도 건강하냐 그러면은 일주일에 3회 넘어가진 마라. 에너지로 봤을 때 3회 넘어가는 거는 몸이 조금은 에너지가 닳거나 조금 성장하는데 조금 발육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은 정설이에요. 아시겠죠? 남자친구들 아시겠어요? 질문하고 싶은 친구는 바로 손 들고 계세요. 지금 여기까지 요거 질문 있어요? 여기서 더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자,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 얘기를 할게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을 언제 했는지 다 각자 다릅니다. 저희 두 딸은 다 5학년 때 다 시작을 하긴 했어요. 정달에 시작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질 내부의 길이에 요게 결이 총 어른이 24살까지 되어야 요게 6,400결이 됩니다. 겹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이라고 합니다. 요게 쭈글쭈글쭈글한 이 결이 6,400개의 질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유학생들은 이 자궁경부부터 질 끝에까지 여기 6,400결이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기 6,400개 결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혹시 물건을 넣거나 손가락을 너무 넣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외부의 친구들 중에 성관계를 한다든가 하면은 왜 이게 위험할 수 있냐, 여러분들 나이에 어리니까 하지 마라. 이게 법적으로도 있고 이게 우리 도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히 결혼하고 나의 배우자와 건강하게 성관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신체적으로 이게 24살 전까지 성관계를 하는 게 왜 안 좋냐는 거는 이게 6,400결이 안 된 상태에서 거의 3,000 혹은 4,000 사이거든요. 또 중학생이라면은 2,000결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늘어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성관계하면 이게 결이 찢어집니다. 여기가 찢어지면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과 신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생리학적으로는 24살까지는 사실은 자기 몸을 아끼고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으로서는. 아시겠어요? 여성으로서는 이게 나 그냥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냥 관계하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사실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리학적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한테 받은 성령으로서도 이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건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내 몸이다라는 거 알아셔야 돼요. 알겠죠? 박수 2번 시작. 뭐 질문하고 싶은 분 없어요? 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진행하는 대로 따라오면 되겠죠? 자, 여기 행동 파트에 대한 부분과 감정 파트에 연결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제가 제일 이 얘기를 길게 할 건데 야동을 보면서 제가 사실 이 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풀거나 이런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게 어떤 친구는 너무 부끄럽고 막 죄의식 느끼고 막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걸 보게 되고 계속 찾게 되고 심지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스터베이션을 하는데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하는 친구가 있고 엄마한테 들켰어요. 근데 그때부터 엄마하고 대화를 안 해요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엄마가
너무 편안하게 그럴 수 있어, 해도 돼 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불편했다. 그게 오히려 더 불편했다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자, 여러분, 요거는 감정과 행동 파트인데 해보세요. 이게 일반 학교처럼 이렇게 손들으라 그러면 다 손들고 이러는데 우리는 손들기 좀 애매하지, 맞죠? 다들 웃지 말고 이렇게 우선은 살짝 표정만 지어주세요. 나는 이거를 보긴 봤는데 불편하다. 살짝 이렇게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보긴 봤는데 약간 불편하다. 나 한 번도 본 적 없다. 한 번도 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본 적 없다. 잘했어. 나는 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친구들이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옆에서 있어서 보게 됐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여러분들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여기서 동영상이라는 거의 문제를, 동영상을 계속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냥 넘어가서 바로 이쪽 넘어왔어요. 저게 첫 번째,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저 4장이 다 같은 장인데, 왼쪽 제일 위는 제일 큰 사진으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저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기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에 어떤 기억을 담느냐가 사실 평생 살면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유지해줘요. 그런데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이 점점 제가 줄여가지고 뭘 보여줬냐면 저걸 바로 해마라는 걸 보여줬어요. 해마가 뭔지 다 들어봤죠? 다 같이 해마는 뭘 담아요? 기억. 이게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저 사진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저기다 담아둬요. 그런데 저기에 매일매일 내가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이 기억이 감정과 행동을 결정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는 이 나이만큼 어떤 기억을 해놨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행동은 계속해서 그 파도를 쳐가지고 그 감정을 느끼게 하고 그 행동을 하게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는 친구는 당연히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싶은 감정과 찬양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해마의 결정이라 그래요. 자, 성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의 그냥 기준만 설명드릴게요. 성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도파민 해보세요. 시작. 이 도파민이 여러분들 흔하게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는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 둘째 딸로 봤을 때는 그 매운 그 라면, 그 뭐죠 그거?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볶음 먹을 때 막 흥분을 해요. 시연아, 너 라면 하나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먹어야지. 지금 오늘 먹어. 막 이래. 좀 아빠로서는 좀 당황스럽긴 한데 불닭볶음면 얘기하면은 되게 흥분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트륨이라는 그 소금 때문에 그런 건데, 소금이 대량으로 갑자기 딱 몸에 들어오면은 도파민이 확 올라가서 사람이 자다가도 깨게 돼요. 그래서 이 나트륨을 대량을 내 머릿속에 넣으면은 내가 갑자기 머리가 막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아직 먹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너 불닭볶음면 먹을래? 라고 말 듣자마자 이미 여태까지 먹었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내 머리가 갑자기 살았는지를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불닭볶음면 먹을래? 하는 순간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불닭볶음면을 시각적으로 보는 순간 심지어 나옵니다, 도파민이. 그런데 하루에 내가 쓸 수 있는 도파민 양, 하루에 내 머리에서 쓸 수 있는 도파민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하루에 너무 많이 써버렸어, 한 90을 써버렸어. 그럼 되게 무서운 게, 일상생활에서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제일 높은 나의 쾌락 물질이 돼버리면 다른 어떤 거를 먹어도,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줘서 먹어도 혹시 이 음식들에는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예 없어집니다. 이런 거를 중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정도로 떨어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중에 하루 중에 한 번 정도 이걸 먹는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일주일에 3, 4회 정도, 7일 중에 한 4일이나 이걸 계속 매주 연속으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뇌는 중독 상태에 넘어갑니다. 다른 음식은 다 맛없는 거고 오직 불닭볶음면만 이제 맛있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얘가 뭘 먹어도 즐겁지 않은데 불닭볶음면 얘기하면 애가 막 갑자기 이렇게 눈빛이 달라지고 뭐 이런. 자, 이걸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든 거예요. 야동을 한번 볼게요. 야동. 여러분, 야동을, 자, 불닭볶음면도 그렇지만 점점 매운 거를 찾게 되는데, 인간은 야동을 한번 봐가지고 90까지 내 도파민을 한 번에 꽉 쓰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야동을 보면 볼수록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들 친구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야동을 좀 자주 보는 친구들은 말도 그렇고 걔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이런 야동을 많이 보는 친구들 보면은 표정이 다양하게 건강하게 있어요? 아니면 항상 평범할 때 그냥 일상생활에서 표정이 좀 없거나 무표정하거나 침울하거나, 그러다가 이거 볼 때는 완전 애가 갑자기 살아나요. 그런 친구들 봤어요? 주변에 이런 친구도 있나요?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런 친구가 내 친구에는 없죠? 반 친구에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법칙 얘기 드릴게요. 야동을 왜 보면 안 되냐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야동을 봤을 때 이 도파민은 이 나트륨하고 달리 시각이에요. 이게 시각. 이거는 미각하고 후각이 건드는 건데, 아까 제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우리 머리의 80% 신경은 전부 어디에 몰려있다? 시각에 몰려있다 그랬죠. 맞아요. 이게 불닭볶음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도파민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서 막 혀가 떨어질 정도로 매운 그런 정도까지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정도의 불닭볶음면만 먹어줘도 계속해서 쾌락이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 야동으로 계속 도파민 올리는 거는, 이거는 무서운 일이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감당이 안 될 정도까지 올라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100밖에 없는 도파민이 90까지 끌어올렸는데 90이 아니라 99, 100, 101, 102까지 올라간다면, 나는 100개밖에 못 쓰는데 102, 103까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사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깨지는 거예요. 왜? 이거 말고는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야동에 한번 중독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야동은 가장 무서운 점은 시각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죠. 여기 안에는 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스토리. 그 다음에 언어가 있어요. 요걸 이제 사파 기억이라 그러고, 스토리, 사파, 에피소드라 그러고, 요거를 의미 기억이라 그러는데, 요 두 개가 저기 해마,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마에 요게 정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저게 실제로 촬영을 하면은 해마에 이 두 개의 사파, 이 사파도 계속해서 더 심각한, 더 심한,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를 계속 요구를 해요. 왜? 자극을 더 세게 해야 내가 머리가 좀 활성화되니까. 두 번째, 이 단어도 조금 무서운 표현이지만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저기 보면은 성적 피약장애라고 4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저 피약장애는 상대방이 나에게 굴욕적인 어떤 언어를 쓰거나 굴욕적인 어떤 신체적 가해를 했는데 나는 오히려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증상을 피약장애라고 그래요. 저거 찍으면 안 돼요, 저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대해서? 오케이. 저게 이제 F코드, 진단받는 진단 기준이에요. 저게 진단을 받으면 저거는 저기에 맞는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단순하게 나는 야동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각적으로 나를 강탈을 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머리도 때리고 막 언어도 때리고 스토리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더 많이 세게 때려줘야지 나는 괜찮아, 편안해 라고 느끼는 상태까지 오는 걸 피약장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접하고 두 번 접하고 계속 접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거 해야 되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여기 이제 정확하게 실험에서는 언제쯤 지나면, 저거를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냐? 정확하게 66일입니다. 네, 실험에서는 66일. 똑같은 청소년들 데려다가 66일 이상 이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지나면 내가 그걸 안 찾게 되냐? 우리 뇌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놀랍게도 계속 보면 계속 많이 보도록 적응도 하지만 안 보게 하면 계속 안 봤을 때는 계속 안 볼 수 있게도 적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접하지 않으면 내 뇌가 다시 회복돼서 덜 찾게 되냐? 이게 실험에서는 66일로 나옵니다. 66일 참을 수 있어요? 아무도 대답도 안 한 거예요. 66일. 이게 되게 중요한 날짜 숫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참는다고 이게 말이 되냐? 저녁에 몽정도 되고 또 낮에 진짜 성욕이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행동의 현상인데 이게 뭔가 옛날에는 나쁘게만 가르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자, 이걸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시각적으로 미리 다 정답만 얘기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첫 번째, 시각적으로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들, 정신과 의사분들은 이런 상담을 할 때, 성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기준이 뭐냐면은 이런 시각적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베이션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스터베이션은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어떻게 하냐?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상상으로만으로 그냥 단순 상상만으로 그냥 하는 게 뇌가 계속해서 요거를 과하게 중독 상태로 가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막 손 들고 이런 건 안 해도 대답은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요 살면서 요 기준을 꼭 가져가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마스터베이션 하긴 하되 지금 얘기하는 요 네 가지의 범주에서는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어두운 공간에서.
세 번째, 저녁 시간에.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급하게. 다섯 번째, 불편해하면서. 자, 2번, 3번, 4번, 5번은 신경이 붙어 있어요. 편도체라고. 어두운 공간에서 반대로, 그러면 내 신체이기 때문에 나의 신체를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한 번 마스터베이션을 하면 어떤 일이 있고, 반대로 2번, 3번, 4번, 5번처럼 어두운 공간에서 늦은 시간에 엄마 아빠 다 잔다고 생각돼서 그때 핸드폰 보면서 갑자기 급하게 하면서 불편해하는 마음 가지고 만약에 마스터베이션 했을 때는 얘는 채워지지 않는 생리학적 반응 때문에 하루에 2번, 매일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주 반복돼서 집착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이어가시면 안 되고, 충분하게 자기가 감각적으로 자기 거니까 자기의 감각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3일 정도, 내가 마스터베이션 하고 나서 3일 정도는 충분하게 감각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뇌의 뇌하수체 부분에서 다시 성호르몬을 너무 자주 뿜어주지 않고 적절한 기간으로 충분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친구들하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면서 건너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생활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내가 나의 시간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 안에 얘기 드릴게요. 남자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들 한 아이를 놓고, 부모님이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즉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고3까지 여러분들을 키울 때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이걸 경제적 비용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들까요? 이게 노동부에서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20살까지 막 얘기하지 말고 3억, 또 먹이고 1조는 뭐죠? 그러면 안 돼요? 아니요, 선물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게 노동적 가치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정도를 보는데, 여러분들 옷 같은 거, 심지어 학원비까지 뺐어요. 학원비 빼고 가는데 얼마가 들었냐? 4억 7천이 들었어. 근데 점점 더 높아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전에 여자친구하고 남학생들만 먼저 잘 들으세요. 여자친구하고 내가 엄마 아빠 몰래 그냥 여자친구하고 사귀다가 내가 언어 통제, 생각 통제, 감정 행동 통제가 안 돼가지고 걔랑 나랑 그냥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 이게 감당이 될까요? 아이가 태어났어. 제가 적나라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4억 7천이 있어요? 없죠? 4억 7천이 없죠.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성이 올라와도 지금 사귄다,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사귄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남학생들은 내가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학생들 따라하세요. 나는 경제적으로 거지다. 다시,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거지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 몇 분이 잘했어요, 저?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직접 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한 내 배우자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그때 결혼하고 나서 충분하게 건강하게 성을 사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학생들 이제 따라하세요. 여학생들은 왜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리학적으로는 24살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드렸죠. 여학생들은 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생까지도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냐, 절대로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내 신체가 망가집니다. 자, 따라하세요. 여학생들, 나는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 따라해. 우리 공주들 잘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 신체적으로 미성숙하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신체가 망가지면 안 돼요. 신체가 깨지면은 안타깝지만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 문이 실제로 닫힐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마지막 요 시간은 잠깐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 상태만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정자는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시작. 그리고 여기 질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질 내부는 산성이에요. 산성. 자, 그러면 정자가 여기 산성의 환경에 들어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다 녹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정자는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뿅 하고 그대로 그냥 태어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페셜,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한 명 한 명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잠깐은 언급해 드릴게요. 정자가 산성으로 들어가면 바로 죽기 때문에 수만 마리가 들어와요. 죽어가면서 자궁 경부까지 들어옵니다. 다 같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죽어가면서 1단계 죽어가면서 자궁 경부까지 들어갑니다. 이 자궁 경부의 크기가 샤프심 지름입니다. 자궁 경부에 들어가면서 너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많이 죽습니다. 세 번째, 자궁 경부를 뚫고 유트러스 안으로 들어가면, 이 자궁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백혈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백혈구들이. 여러분, 백혈구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몸에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에 나쁜 침입자들을 무찌르는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근데 이 군인 백혈구들이 이 정자를 좋은 나의 친구라고 여길까요? 아니면은 외부 침입자로 여길까요? 침입자요. 그래서 이 정자들이 이 백혈구한테 다 또 죽어요. 근데 이 백혈구를 뚫고 자궁 끝쪽으로 도달해요. 여기 도달하면은 이제 네 번째, 왼쪽 나팔관, 오른쪽 나팔관으로 절반이 나눠집니다. 정자들이. 그런데 내 아내가, 여러분들 엄마가 그 달에 왼쪽이었어. 왼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 정자들이 다 죽어요. 다섯 번째, 선택을 잘못했어도 죽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얼마 없는 정자들끼리 남포에 있는 난자의 딱 한 마리만, 정자 하나만 정확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머지는 또 다 선택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이걸 주관하시냐?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정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수정된 형태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 자궁벽, 우리 엄마의 자궁벽에 여기에 붙어야지 이제 살 수 있는데, 이걸 착상이라 그러는데, 7번째 이 착상이 안 돼가지고 또 죽습니다. 7번째. 자꾸 안 돼요. 자꾸 안 돼. 착상이 안 돼. 이런 엄마의 상태를 요거를 난임이라 그래요. 난임. 임신이 잘 안 된다. 이 말은 착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엄마의 자궁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시작. 착. 이거를 하나님이 이걸 딱풀처럼 이게 글루처럼 탁 붙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안 붙을까? 이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무리 여기 자궁벽 이 근육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역이 두 영역이 있어요. 의대에서 의사들이 죽어라 평생을 연구하고 이걸 찾고 수백 년 동안 의사들이 아무리 찾아도 두 개를 모르는데, 하나가 뇌를 다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두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는 이 자궁 파트는 아무리 찾아도 이해가 안 돼요. 아이가 1명 태어난지 2명 태어난지 아들로 태어난지 딸로 태어난지, 이거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거는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 두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 분명한 두 영역은 내 머리랑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이 사실에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 착상이 됐어. 착상이 되면 이제 8번째가 제일 길어요. 여러분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착상이 돼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개월 동안 자랐는데 12주가 되면 아들과 딸로 이제 나눠집니다. 내가 아들이고 내가 딸로 음경음순이 만들어진 건 12주에 그나마 시작돼요. 그런데 12주가 시작되면서 어떤 것도 나타나냐면은 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체장애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자, 이런 부분에서도 알 길이 없어요. 왜 이게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지, 이런 것이 생기는지 알 길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무수히 많은 이 기간 10개월 동안 도대체 이걸 누가 지켜주셨냐? 알 길이 없는 이 기간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미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를 놓는 이 과정까지도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개월 있다가 엄마 뱃속에서 마지막에 하고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사랑받고 자란 거예요. 그 과정도 다 하나님 영역 안에 있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엄마가 만약에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엄마였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큰 문제가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할게요. 박수 2번 시작. 그 세상의 일반 성교육하고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듣는 이런 기독교적 성교육은 사실 달라요. 그리고 듣자마자 거부감도 올 수 있어요. 하지 마라.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보지 마라. 또 심지어 친구들도 구분하라. 이런 얘기 듣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어려운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려운 일일수록 귀한 거예요. 만약에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가치가 있는 일들이 만약에 쉬운 일이다,
라고 하면은 아무도 그 길을 선택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인데 일반 사람이 너무 쉽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나왔던, 어떤 식으로 나왔던, 여기 나와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묶여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대전 밑에 김천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김천 들어봤어요? 샤인머스켓? 김천. 근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까지 매일, 고등학교 2월 23일 날 졸업할 때까지 매일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어요. 그냥 맞은 게 아니고 공구로 맞았어요. 왜? 자동차 정비소를 하셨는데 매일 때리셨어요. 그래서 몸에 흉터가 많아요, 저는. 그런데 아버지를 용서 다 했어요, 지금. 근데 용서가 안 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를 다 때리고 나면은 어머니를 문을 잠그고 때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만 때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새벽 한두 시쯤에 아버지가 주무시면 저희 어머니가 아들 걱정 때문에 나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을 때마다 입안이 터졌겠죠. 그리고 빨리 급하게 닦으면서 제 방에 올 때 이게 입안이 터지니까 맨날 얼굴에 피 묻은 얼굴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매일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 재현이는 나중에 행복한 사람 될 거야. 우리 재현이는 나중에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될 거야, 그랬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 제가 매번 들었던 게, 아버지는 저를 힘들게 하셨지만 엄마만큼은 저한테 너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될 거야, 우리 재현이는 나중에 행복한 사람 될 거야 라고 매일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 하나 때문에 제가 조금 일탈하고 싶어도, 조금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말이 저를 그렇게까지 일탈하지 않도록 막아줬었어요. 제가 제 아픔까지 여러분한테 공개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나이에 이런 한두 번의 성교육으로 성까지 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오늘 이제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의 핵심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일탈하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성 얘기, 어려운 성 얘기인데 잘 들어서 감사하고, 꼭 여러분들 자기 몸, 자기 성인지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